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인물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김홍량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의 모범 김홍량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백범의 친구 김홍량하고 1946년 1월 23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앞쪽 가운데 백범 김구가 있고 사진에서 그 왼쪽에 붉은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인물이 김홍량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1945년 11월에 귀국을 했고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46년 1월이면은 김구와 김홍량 이런 일행이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1910년에 안학사건으로 검거가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옥중 동지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방문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아까 그 사진하고 아마 같은 사진을 좀 보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의 인상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맑고 그리고 강직하면서도 또 온화함을 갖춘 이런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해도 안악 태생입니다. 안악은 황해도에서는 북쪽에 대동강에 연해 있고 평안남도에 가까운 쪽에 있는 군입니다. 1885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65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분이다 하겠고요. 요약을 한다면 구한말 이 서북지역, 그러니까 황해도, 평안남북도 이 지역의 신흥 자산가 출신이 되겠고요. 또 민족운동가이면서 또 대지주요 농업가, 그 다음에 교육사업가였습니다. 자, 흔히 민족운동가 하나만 하기도 또는 대지주나 농업가 하나만 하기도 교육사업가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김홍량의 가계를 좀 살펴보면은 할아버지 대에서 크게 일어난 그런 집안이 되겠습니다. 자수성가한 안악의 신흥 자산가 김효영의 장손인데요. 김효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장손입니다. 이 김효영 형제들 모두 상당한 성공을 거둬서 일가 자체가 굉장히 번성한 집안이 되겠습니다. 백범일지에 이 집안에 관한 서술이 있어요. 가세가 빈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효영이 포목을 사서 자신의 어깨에 지고 강계초산, 강계초산은 평안북도에서도 거의 제일 북쪽 압록강변이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행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서 일대를 돌면서 행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배가 많이 고플 때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며 지극히 절약하여 자수성가하였다.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큰 부를 이뤘다고 하는 겁니다. 김홍량은 부친은 일찍 여의고 조부 밑에서 성장을 했다고 해요. 1904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요. 1904년이면은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비 유학생으로 또는 사비로 일본에 유학을 가기 시작합니다. 김홍량은 명치학원 중학부에 입학을 하는데 명치학원이라고 하면 미 장로교가 설립한 미션 스쿨입니다. 그 학교에 중학부에 입학을 했고 명치학원을 졸업한 후에 와세다 대학의 정경학부의 예과를 다니다가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중엽부터 후반까지 이 시기에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 유학한 인물들이 최남선, 홍명희, 최린, 조만식, 장응진, 백남은 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를 하는데 김홍량은 유학 중에 자주 귀국을 했고요. 황해도에서 교육구국운동이 펼쳐질 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탈취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을 장악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개혁하자는 애국 계몽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일환이 교육구국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계몽운동은 교육 부분 말고도 산업 분야, 조선이 산업을 진흥시켜서 빨리 실력을 기르자고 하는 거고 군사력을 기르자고 하는 그런 운동도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조선 내에서는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에 이민을 가서 한인촌을 건설하고 그 한인촌을 무대로 해서 무관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병사를 양성하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운동 흐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승열패, 뛰어난 자가 이기고 열등한 자는 패한다든가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사조, 사회 진화론의 사조가 널리 퍼져 있을 때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산업 또 군사 이런 면에서 실력을 길러서 장차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유력한 운동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홍량은 일본 유학 중에도 짬짬이 황해도에 돌아와서 교육구국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1906년 12월에 안학면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안학 지역에서 면학, 학문에 힘쓰는 학회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는 김홍량이 소속돼 있는 김씨 일가, 그러니까 김홍량의 삼촌인 김용진, 그리고 오촌 당숙인 김용재, 또 김홍량,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최광옥이라고 해서 숭실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동경고등사범에서 공부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한말의 대표적인 교육활동가였는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1910년에 그만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안학면학회를 만들었고요. 이 안학면학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1월에 양산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 양산학교에는 나중에 김구가 교사로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교육구국 운동을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절한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출판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서점으로서 면학서포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겸 서점이 되는 것이죠. 또 황해도 내에는 이 양산학교 외에도 여러 사립학교들이 각처에서 생겨났는데 이러한 사립학교들이 모여서 연합대운동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운동회는 단순히 체육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문이라든가 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경연대회도 펼치고요. 또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설대회도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독립이라는 주제를 놓고 학생과 또는 교사가 연설을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여름에는 학위 사범강습회도 열었는데요. 한 달 동안 각처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교육을 받고 나면 그 배운 것을 갖고 각처로 돌아가서 거기에 또 다른 학교를 세워서 그 배운 것을 전파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김홍량은 안학사건이라는 것에 주모자로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돼서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일대의 애국지사들을 규합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라는 것이 1907년에 결성이 됩니다. 이 신민회는 교육과 산업, 군사면에서의 실력 양성을 목표로 한 단체가 되겠는데 특히 서간도 지역에 이민촌을 건설해서 거기를 군사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1910년 11월에 안명근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데요. 이 안명근이 서간도에 그 무관학교를 설립할 자금을 모으겠다고 해서 황해도에 들어와서 여러 인사들을 접촉을 하다가 한 인물이 밀고를 합니다. 관련 인사 160여 명이 검거가 되는데 김홍량도 이때 검거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이걸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서 일대에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사건을 확대를 해서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총독이 선천지방인가 어디를 방문을 할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총독을 암살하기 위한 그런 모의를 했다라고 날조를 한 겁니다. 관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 600명이 검거가 되고 그 중에서 105명이 기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오인 사건은 사실 관서 일대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항 세력을 일제식민 초기에 뿌리 뽑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건이었습니다. 김홍량은 이미 안명근의 안학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안학사건에서는 안명근, 김홍량, 김구 등이 주범으로 간주가 됐고 안명근은 종신형, 김홍량과 김구는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감형이 되었다가 5년 복역한 후에 1915년에 가석방으로 추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맨 앞에 김구 선생과 김홍량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이 안학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한 일이 되겠습니다. 김홍량은 1915년에 석방된 후에는 향리에 칩거를 하면서 소장농장을 주로 관리를 했고요. 이 소장농장 관리인으로서 이때 또 김구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사실 형편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고요. 김구 선생을 동산평이라고 하는 지역의 농사를 관리하는 감독자로서 초빙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소작인들한테 노름을 하지 말도록 한다든가 또 소작인이 그 지역 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게 한다든가 하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소작인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김구 선생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해로 망명을 가죠. 김홍량은 1920년대에는 수리조합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안녕수리조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안녕수리조합에서 안은 안학이고요. 영은 재령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동강의 아래쪽에 연해 있는 것이 안학군인데 이 안학군 내에서도 안곡면, 문산면, 대원면 이쪽에 김홍량 일가가 땅을 갖고 있었고요. 동남쪽 방향에 재령군이 있는 거죠.
여기 안압군이 있고 그 동남쪽 방향에 재령군은 상당히 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재령군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봉산군이 있는 겁니다. 김홍량은 안녕 수리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여러 지주들이 모여서 수리시설을 갖추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수지라든가 하는 그런 수리시설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물 취수관, 배수관, 배수로 이런 수리시설을 갖춰서 종래의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또 종래 논이 아니었던 밭이라든가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것이 이 수리조합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비슷한 예를 든다면 주택 재개발 조합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 내지 노후주택들이 있는 지역의 집주인들이 모여서 재개발 조합을 만들죠. 그리고서 건설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노후주택에 비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처럼 당시 수리가 불완전했던 또는 논이 아니었던 밭이라든가 아예 경지가 아니었던 황무지, 갈대밭 이런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 수리공사를 해서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논으로 바꾸는 그 땅에서 새로 수입이 나오도록 하는, 그래서 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수리조합 사업입니다. 바로 이 수리조합 사업을 이 김홍량이 앞장서서 하게 되는데, 당시에 동척이 이 재령군에서 원래 땅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미간지를 새로 매입을 했어요. 아, 여기서 수리조합 사업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이 알려졌고요. 마침 김홍량 일가에게는 이 조부 김효용 때 매입해둔 상당한 그 갈대밭이 있었어요. 그 갈대밭을 논으로 바꾸는 구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26년 10월에 재령, 안악, 봉산군의 논과 밭, 갈대밭 1만 정보를 묶어서 수리조합을 조직을 하고 조합장에 이 김홍량이 선임이 됩니다. 1만 정보라고 하면 약 3천만 평인데요. 그러니까 1정보가 3,000평이에요. 1만 정보 규모의 수리조합 사업이다 그러면은 수리조합 중에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겁니다. 되게 이 정도로 규모가 크면은 주로 일본인들이 조합장을 맡았는데 안녕수리조합에서는 조선인인 김홍량이 조합장을 맡았던 것이죠. 지도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에서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것이 재령강입니다. 재령강이 북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 강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지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강이라고 하는 지류는 역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강 인근에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갈대밭이 있고 여기도 갈대밭이 있고요. 이쪽은 재령군이고요. 이 서강의 서쪽이 안압군인데 요 일대에 김홍량 일가의 소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갈대밭으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이 재령강에서 물을 취수를 해서 그 취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여기에 공급을 해주면은 이 갈대밭을 논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재령군에 있던 이 동척이라든가 일본인 소유의 그 갈대밭도 역시 논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조합은 원래 논이 아닌 밭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간지를 갖고 있던 지주들이 수리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이걸 일거의 논으로 바꿀 수가 있고 큰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수리조합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이미 어느 정도 수리시설이 갖춰진 논을 갖고 있는 지주들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리시설 공사를 할 인센티브가 어떤 지주들은 대단히 강하고 어떤 지주들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겨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김홍량은 이 수리조합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강력한 유인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거의 방치돼 있던 약 2,000정보의 땅을 논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수리조합의 이 구성과 성과를 좀 보면은 조합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죠. 물론 압도적으로 조선인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수리조합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여하튼 김홍량은 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서 어쨌든 안녕수리조합의 수리사업을 이끌어 갔다는 거고요. 원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녕수리조합의 구역 전체를 보면은 수리시설 공사 전에 300평당 평균 1.43석의 수확이 나오던 땅인데 수리시설을 갖추고 나면은 3.24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실제 결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1932년의 실적을 보면은 수리시설 공사 후에 2.94석이 나왔어요. 원래 계획에는 좀 못 미쳤지만은 그래도 시공 전에 비해서는 약 100%의 증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32년은 어떤 때인가요?
30년, 31년 해서 세계 경제공황과 특히 농업공황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쌀값이 낮은 수준이었고요. 32년 자체는 뭐 그렇게 지주의 순소득이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후에 쌀값이 회복이 되면 지주의 순이익도 따라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농업개발을 통해서 김홍량은 동네 쓸모없었던 약 2,000 정도의 토지를 논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원래 대지주였습니다만은 이제 전국에 손꼽히는 대지주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량은 1930년대 후반에는 학교 신설을 지원한다든가 학교를 인수하는 그런 활동도 펼칩니다. 그게 세 학교인데요. 안학중학과 안학고녀의 신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경신학교를 인수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1930년대 중엽까지만 해도 중등학교의 진학률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한 1% 될까요? 동년배 중에 1%만이 가는 학교가 중학교입니다. 그만큼 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황해도 내에서는 해주에 공립 해주고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인문계 중등학교가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안학 지역에서 먼저 안학 유지들이 고등보통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고, 이 김씨 일가가 거액을 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총독부가 인문계 사립중등학교를 불허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립중등학교는 절대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공립학교로는 허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몇십만 원씩 되는 기금을 기부를 해서 안학중학교를 개교를 하게 하고, 또 여학교, 안학고등여학교를 개교를 하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안학중학교 교사의 준공식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2층 본관 건물이고 저쪽 편에는 또 강당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빨갛게 표시한 이 인물이 이제 김홍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안학고녀의 학생들 모습인데요. 역시 번듯한 학교 건물이 되겠고, 아마 여기가 본관 입구쯤 되겠죠. 본관 입구에 이 여학생들이 아마 하복을 입고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학교 교실 앞쪽이 되겠는데, 동복을 입은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공립학교가 세워지는데 아낌없이 재산을 기부한 것 외에도 또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선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이제 떠나는데, 서울의 경신학교, 지금의 이제 경신중고등학교죠. 경신학교에서도 선교회가 떠날 때 그 학교를 인수를 합니다. 정릉에 새 교지를 사들이고 거기에 새 교사를 신축을 해서 학교를 이전을 합니다. 지금 경신중고등학교가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간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김홍량 선생은 모범적인 자산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한말에 일본에 유학한 다음에는 황해도에서 교육구국운동을 펼쳤고요. 그러다가 안학사건에 연루가 돼서 무려 5년간이나 복역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는 수리조합을 활용해서 갈대밭 황무지를 논으로 개간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2,000 정도의 대농장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생지주가 아니라 농업기업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일제 말에는 거액을 희사해서 공립중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했고요. 또 선교회가 떠난 서울 경신학교를 인수를 해서 신교사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운동가, 농업기업가, 교육사업가로서 아주 굵직한 그러한 족적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6.25 때 수원에서 폭격을 맞아서 그만 사망했다고 합니다. 민족에 헌신한 자산가로서 바로 김홍량 선생은 자산가의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이 인정이 돼서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가 됐고요.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김홍량 선생을 친일파로 등재한 친일인명사전을 발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친일인물로 전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